안녕하세요. 심이됐습니다. 제가 말이죠. 한 달 정도, 굉장히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분실이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제가 지금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9월 26일께부터 제가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모 공공기관으로, 국정원 같은 건 아니고요. 모 공공기관으로, 그러니까 준 공무원입니다. 모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거든요. 이제 경력직 절차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예를 들어서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하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5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건데, 면접에서 까였습니다. 총 기간이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근데 면접에서 까였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까였다는 거. 이게 이제 직급으로 따지면은 서기관급 정도 되는, 정부의 서기관급 정도 되는 자리였고요. 연봉도 한 8천 정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까였습니다. 까여가지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데, 사실 그래가지고 부자 몸살이 있다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정문실을 좀 다른 어떤 강의 같은 거 올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정문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직자가 되면 정문실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실도 좀 지지부진했고, 그 다음에 또 험한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자체가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는 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험한 말을 하겠다. 다시 정상적으로 야성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다시 또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하면 되죠. 까짓거 뭐 하다 해보면 되겠지, 뭐 또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분실이 정상화되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 학기 초에 강의가 많아서, 또는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는데 그것도 강의를 하면 되는 거고, 뭐 고소 고발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하루에 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뭐 갖다 바르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멘탈이 좀 그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정상화된 정부실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저희 유일한 광고주죠.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 연락처와 현대해상 로고가 이렇게 제가 특별히 띄워놨습니다. 요거 이제 ACDC로 해서 띄워놓은 겁니다. 광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신적인 우상이죠. 원래 여기 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건이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다 보니 특별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요 손 모양이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뒤에 사람들은 다 이제 손가락 하트를 했는데, 이게 손가락 하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 뭐냐. 이거 옛날에 살인의 초원에서 송강호가 했던 그거 아니냐. 요 사이로 손가락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놀리는 겁니다, 사람. 근데 그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검찰총장이 굳이 티나게 손가락 하트를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께서 결국에는 이제 사법 처리를 받으셨다는 KBS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불륜설 등 인터넷 게시 운영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보냈다는 얘기고요. 아마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검찰하고 이 양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륜설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고발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추 장관 측은 인터넷 카페 등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추 장관의 불륜설 관련 글이 지속해서 올라와 사회적 위신이 훼손됐다면서 A씨 등 19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피고발인 10명은 관할 경찰서로 넘겨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거죠. 아마 트위터에 글 쓴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제 그래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건 사실 너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불륜설이라니요. 이 얼굴로 무슨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아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여튼 뭐 그런 나쁜 분이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민정수석 자녀 표창장 위조, 그게 뭐 권력형 비리냐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건 제가 보통 이런 뉴스들은 잘 안 다루는데,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실 뭐 팩트는 둘째치고 어떤 형사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현 법무부 장관의 한심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예결특위하고 같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법사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은 치과의사 출신이고요,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입니다. 마치 진짜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중에 가장 개비지 같은 인간이 있다면 이 인간입니다. 하여튼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부 수사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치부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뭐 수사만 하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법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도 원전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한 편파 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개하고 붕괴하는 거나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면서 흘린다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 감독하겠다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원전 의혹은요 단순히 권력형 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시작이 되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 뭐 짜잘하게 시민단체나 또는 뭐 협동조합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386들 돈 갈라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SK나 이런 LNG 관련 업체들까지 특혜가 가는 걸로 확장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라는 인간이 마인드가 그냥 아주 단세포적으로 여기에 이 원전 의혹 정부 정책 여기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법무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소위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의 장이 될 수 있느냐, 개탄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다하라는 뜻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허위 표창장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재판을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뭐가 권력형 비리입니까? 부모의 특권, 교수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지 마음대로 표창장을 위조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행위, 그 다음에 서울대, 부산대 각 지역의 교수들마다 민정수석이나 야당
대권 주자의 가장 최측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주고받는 행위. 심지어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을 했던 정순진 서울대 교수는 그 조국 딸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그 다음에 뭐 장학금 한 2번 챙겨주고 그로부터 1년인가 2년 뒤에 그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셨어요. 조국 씨가 민정수석일 때.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추 장관은 당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시스템 공천으로 된 것이다. 공약 몇 개 갖고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단언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 씨가 울산시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하시면서 상대편 후보를 갖다가 경찰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그걸 언론에 흘림으로써 낙선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뭐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네. 시스템 공천이 문제가 이거는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뭐 와서 지금 헛소리를 띡띡 하시는데 법무장관이라는 분이 국회에서 이걸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무슨 어쩌고 헛소리 잔뜩 하셨는데 이건 뭐 그냥 들어놓을 한 얘기고. 하여튼 이 양반은 나이도 많은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뭐 특정 성별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도 몰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 그 정경심 씨가 7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오늘 그 구형 공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심 공판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에서 이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공판검사가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만 원을 선고하고 조민씨의 허위 경력 위조에 사용한 데스크탑 2대를 몰수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청석에서 헐, 참나, 됐다 됐어 같은 말과 함께 개소리!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법정 경위라고 이제 법정에 그 질서 담당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사람 일어세우세요. 대답하지 말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발머리의 한 중년 여인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옵니다. 판사가 왜 여러 번 주의 드렸는데 반복해 주의 주는데도 자꾸 재판을 방해합니까? 라고 하자 이 여성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 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판사가 재판 방해하지 말라고 전체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 중에도 그리고 그 이전 재판에서도 이 아줌마한테 여러 번 주의 준 게 아니고요. 근데 일단 못 알아드셨죠. 판사는 이 여성의 이름을 확인한 뒤 감시재판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구속하겠다. 구금시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 별도의 장소에 구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한 번만으로 구속까지 가야 하나라고 했지만 재판장은 네, 구금을 명하고 지금부터 나갈 때까지 한마디만 더 하시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주일 구치소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판사는 이 방청객에 대해서 위반자라고 말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5시에 감치 재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딴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여성도 그렇죠. 이 한 번으로 구속까지 가야 하나? 한 번을 잘못하셔도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법원 조직법 61조를 보면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의신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에 그냥 20일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죠. 20일 동안. 또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 인데 2시간쯤 뒤에 재판사가 이 여성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검사분들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시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기득권이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고 굉장히 화가 나서 혼잣말로 개소리라고 한번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 서초동에 집회 몇 번 나가셨던 분인가 봅니다. 이런 가짜는 생각하시는 거 보면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속으로 100번 1000번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위반자는 아줌마는 검사님들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들리라고 말한 거다. 웬만한 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밝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냐? 라고 묻는 거죠. 한번 봐줄 테니까 반성한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은 앞으로 재판에 안 나오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을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의 운영이 방해된다면 이라면 말을 끄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성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굉장히 방해됩니다. 엄한 처벌 내리려고 했지만 지금 반성하시니까 위반자 불처벌하되 방청권 회수하고 다음 방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등록이 되면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재판에 올 수 없습니다. 1심 재판은 적어도 올 수가 없죠.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안대 안 하고 오셨네요. 안경도 바꾸셨네. 좀 비싼 걸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뉴스를 하기 전에 이거 좀 길어가지고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대해상 광고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건 2부에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해상 김상호 하이플래너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10월 15일 날 제가 한창 이직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메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스미더스님. 깊어가는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걸 제가 지금 20일 뒤에 읽어드리고 있죠. 현재 열심히 고시를 준비하시면서 틈틈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서울에 사시는 김땡땡님께서 종합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보험이 전혀 없으셨지만 광고를 들으시고 연락을 주셔서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 준비하시는 분께서 꼭 합격하시겠네요. 저희는 현재 고시를 준비하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맞춤 설계 후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두 분의 지도를 받아 설계해드렸습니다. 트레이너는 운동 트레이너가 아니고 그 보험 설계 트레이너들이 또 있습니다. 초짜가 사고 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종합보험 하면 모두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위험 사이에서 최적의 답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험업계 초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초보 설계사들 옆에 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계시고 4개월 동안은 오전에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트레이너들이 있다고 하니까 현대해상이 또 자기네들이 돈을 줘야 되니까 감시자들 옆에 붙여놓은 거죠. 또한 저는 지난달 저희 지점 동기들 사이에서 실적 1위를 했습니다. 정분실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설계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라고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분뿐만이 아니라 4555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커플 두 분도 지금 고객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분실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총 5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만약에 가입한 고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이 하이플래너 이분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만큼이나 믿음직한 현대해상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믿음직하다는 얘기죠. 예, 현대해상 김상우 하이플래너에게 보험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미다스 방송 듣고 연락했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가입하고 싶네요. 예, 자동차 보험은 여기 가입돼 있는데 다른 보험은 저는 뭐 다른 데 가입돼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1분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